개천절을 맞아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등산 자락에서는 전통문화 대잔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광주은행이 출범한 지 올해로 반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제2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은 증권시장에서 사라지게 됐지만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절차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남 영암이 자동차 튜닝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취향에 맞춰 자동차를 개조하고 수제차를 제작하는 공장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당기 4351년 개천절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을이 깃들어가는 무등산에서는 전통문화의 울림을 나누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우종훈 기자입니다. 단아한 복장을 한 무용수가 제를 올리기 전 영무를 선보입니다. 집례관의 진행에 맞춰 행사 참가자들이 단군 왕검의 예를 갖춥니다. 개천절을 맞아 5.18 공원 단성전에서는 시민들의 안녕과 국가의 평화를 비는 개천대제가 열렸습니다.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이곳에서 해마다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단군 할아버지께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절차를 하고 또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가을이 찾아온 무등산 자락에서 무등 울림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역 주민과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전통의 멋을 살리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한복의 멋스러움을 한껏 살린 춤사위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총 26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인들이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솜씨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탱화 그리기와 붓, 소목 만들기 체험, 그리고 전통 떡갈비를 맛보고 요리 비법을 전수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옛날의 전통 문명을 잘 섞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무등산에서 무대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가을 좋은 날씨에 정말 풍성한 가을 맞이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천절을 맞아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 고민하고 전통의 맛과 멋을 즐기는 하루가 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창립 반세기를 맞은 광주은행의 이름이 증권시장에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2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되기 때문인데 광주은행은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7년 98명의 주주에 의해 창립된 광주은행. 광주 전남 기업들과 힘을 모아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으로 성장해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지역민들이 광주은행 주식 사주기 운동에 동참했고 올해로 출범 50년이 되기까지 그 성장과 위기의 궤적은 광주 전남 지역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광주은행의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역 경제와 정말 밀접하게 밀착되어 성장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광주은행이 오는 26일부터 증권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제2금융지주가 광주은행 자녀지분을 인수해서 100% 완전 자회사로 전환시키기로 한 주주총회 의결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일까지 제2금융지주 주식과 맞교환 작업이 완료되면 광주은행은 상장 폐지 수순을 받게 됩니다. 광주은행은 전북은행과 함께 제2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라는 위상을 갖고 수익성 개선과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본력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계열사를 겨누기도 쉽고 그다음에 해외 영업망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수도권 점포 확대와 디지털 금융 강화를 통해서 대형 시중은행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공장에서 나온 대로 타고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개성에 맞게 개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라남도가 새로운 자동차 시장인 튜닝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한 개 반 크기의 자동차 개조 전문 공장. 차체 외형을 변경하고 엔진 등 부품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제차 전문 업체로 수도권에서 영암으로 옮겨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이 업체의 튜닝과 수제차
연간 예상 생산량은 400에서 500대,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제차 공장을 건축을 했는데 아마 튜닝 자동차 산업의 아마 메카로서 저희가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튜닝 전문 업체와 대학 연구소는 현재 17곳, 지난 2년간 100억 원을 투입해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 마케팅, 상용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F1 경주장과 자동차 부품 연구원을 갖췄고 튜닝 산업 특성상 지역 중소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영암의 튜닝 밸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 F1 서킷을 중심으로 해서 튜닝 산업 밸리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나만의 차를 가꾸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나라에도 요 튜닝 관련 시장이 만개할 걸로. 내년부터 다시 100억 원의 예산으로 2년간 2단계 맞춤형 지원 사업에 나서는 전남의 튜닝 산업 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오늘 아침 목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고 주민들은 휴일 아침부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단지 주차장. 곳곳에 파편들이 널려 있고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파손된 차량에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목포시 오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한 차례 다른 차량과 부딪힌 가해 차량은 순식간에 주차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승용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던 중 다른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이어 갈지자로 달리며 주차된 차량들을 잇따라 충돌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사고 운전자는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엄청 소리가 컸어요. 근데 큰 도로에서 나는 것 같아가지고 내다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 65살 박모 씨는 최초 접촉사고에 당황해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일이었다면 출근 시간과 겹쳐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의 한 선착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32살 이모 씨 등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 30대 남성 3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연탄을 피운 흔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곡성군 고달면 섬진강에서 보트 낚시를 하던 53살 김모 씨가 보트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원 30여 명을 투입해 사고 지점 주변을 수색 중입니다. 김 씨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지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의 대표 관광 명소인 순천 갯벌과 갈대밭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체험 프로그램이 생태자원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디 넓은 갯벌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눈빛에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생소한 풍광도 잠시, 알고 있던 지식도 한껏 풀어냅니다. 이거 안 커! 어떻게 알았어? 배 넓은 건 알을 풀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우리 지역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과 함께 애향심도 쑥쑥 늘어갑니다. 가깝지만 와보지 못한 지역 명소들이 어느덧 학생들에게 친근한 야외 교실로 느껴집니다. 염생식물 전에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예뻤어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생태 체험학습은 올해로 2번째. 지역 관광자원을 토대로 생태 체험학습이 호응을 얻으면서 학생들은 물론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을의 여유가 넘쳐나는 갯벌과 갈대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 걷는 곳곳이
학습장이자 놀이터가 됩니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다양한 체험학습도 가능해져 현장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과 협력하면서 지역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연이 주는 소중한 교훈을 담아가기 위해 학생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환경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시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 북한산 선수단 참가와 북한예술단 광주 초청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 자리에서 조 장관은 14선언 기념행사를 위해 평양에 방문할 때 광주의 요청을 북측에 전달하고 평양예술단의 광주 공연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공항공사, 광주전남연구원 등 11개 기관단체와 함께 무안국제공항 통합과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발전 이행 방안을 수립하고 공항 통합에 따른 관광상품 개발,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사건에 대해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심을 인용한 1심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고, 이에 따라 김 씨에 대한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